가자명 시즌 3 3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김수기입니다. 사기 결혼 당한 사기 결혼 당한 그치입니다. 사실 좀 뭐 진섭이가 그렇게 좀 생기기도 했어. 이거는 이제 그 명리학계에서는 이건 정말 희대의 사기극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우리 명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고의적이다. 굉장히 악의적이며 굉장히 희대의 사기극.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하고 이렇게 미리 사실을 보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짜 맞춘 뒤에 역시. 전 수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강프로님이 처음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강프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강프로님께서 고소해! 바로 소송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 지난 방송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사기 결혼까지는 아니고요. 사기지. 명리학 방송을 하는 PD한테 명리를 속인다는 거는 거의 사형이지 사형.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이 방송을 2년 넘게 해놓고 재중이 지 머리를 못 깎아가지고 사기 결혼 당했는데 그러니까 병병병존이었는데 그래도 태어난 시간이 자시였거든요. 새벽 12시 22분이라 그래서 자시였는데 밤이 아니고 낮 12시로 급수정. 급해서 완전 모든 천지가 불바다가 되어버린. 수정이 되면서 이제 갑오시에 태어난 걸로 그것도 게다가 갑오시예요. 그래서 인옷을 화국을 이루면서 천간에는 갑목 2개와 병화 2개가 덩그러니 떠있는 바람에 아마 명리 잘은 모르지만 연월일시 중에서 시를 속인다는 건 거의 무징역 아닌가? 월까지는 뭐 징역 한 15년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시를 속이는 거는 뭐 엄청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속인 거면 내가 따져보겠는데 아니 원래 본인이 몰랐어. 아니 저도 상담하다 시간을 자기가 바꾸고 싶다. 왜 그러냐면 혼인을 거절을 당해서 사주를 바꾸는데 이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시간은 찍혀 있잖아요. 아니 생년월일까지는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겠고 시간을 어떻게 최대한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신 분이 그분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인가요? 그냥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친구가 금수 용의신이었는데 이제 화 전환이 되면서 목화 용의신으로 바뀌어서 저랑 용의신이 같아지더라고요. 그래 뭐 그렇게라도 뭐 위로해야죠. 그렇지. 뭐 인생이 뭐 원래 망했을 때는 정신 승리가 제일 좋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아 이게 제가 그 친구가 중활하게는 너무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확실히 알게 됐고요. 어쨌든 화 용의신이니까 잘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되면 나한테 보내. 나 막 병화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제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부터 고단하네요. 말하니까 나한테 보내. 이상하게 강프로님이 저희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뭐만 하면 서봐. 곁을 찌르는군요 이렇게. 그랬던 거. 곰볼 째다르죠. 가끔 막 저한테 연락해서 섭이 찾고. 뭐 가끔 그때 꼭목 출동 나갈 때도 저 혼자 나가면 섭이는 안 오냐 이러고. 부부싸움 할 때 보내면 되겠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강원 선생님이랑 같이 재우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섭이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섭이가 그럼 나는 강원 선생님이 있는 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말하면 안 되지. 그건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뭐 목이 또 튼튼하시니까 나쁘지 않은데 수기운이 좀 많은 게 제가 좀 걸리네요. 이준 사기 사주로 하면 최고인데. 참 보내야 되나.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첫 번째 추가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면 사연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사연 주인공은 금수쌍청 님입니다. 제목부터가 포스가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네요. 쌍칼입니다. 네, 양력 83년 9월 20일 진시생입니다. 개해년 신유월 신해일 임진시 남자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막 금수 하다가 진시생이라는 거에서 살짝 걸리는 느낌이긴 한데 금수로 거의 도배가 됐습니다. 명식부터 살짝 봐주실까요? 사주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어떤 좀
이런 유형의 사주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네, 요즘에 주로 좋아하는 사주들이 그러니까 자주 뭐냐면 사주가 일단 맑아 보여요. 탁한 기운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금과수로 그냥 맑게 심플하고 화끈하잖아요. 춤도 없이. 그래서 그 아주 뭐랄까요, 아주 맑아 보이고 그냥 단정해 보이는 느낌 있고 그래서 맑은 쌍칼. 진유합까지 해버리고 참 다른 거는 충이나 합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원국에 이제 그 제 관이 이제 그 부족한 거 남자분이시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좀 눈에 띄고요. 앞으로 운이 이제 재관운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그것도 또 눈에 띄고요. 어쩌면 이분은 신의 일주이기는 하지만 또 저번 주도 그랬지만 또 신의 일주들을 꼭 해소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명식에서는 신유 월주가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신해보다는 신유의 그 기운이 좀 더 강하게 오지 않을까. 그리고 본문에도 좀 있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일단 먼저 이렇게 사과를 먼저 드리고 해야지. 왜요? 싸가지가 진짜 없으셨어요. 신유 신해인데다가 상관이 또 천간에 또 천간에 투출했습니다. 원래 그 개 일주하고 신의 일주가 그 60갑자 중에 가장 머리가 비상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개해랑 신유. 근데 이분은 이제 개해년에 신의 일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말빨을 아마 보유하지 않으셨을까. 또 본인의 성격을 설명하실 때 1번이 싸가지가 없다입니다. 하긴 똑똑한데 싸가지까지 없으면 진짜 힘들죠, 사람이.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보다 더 똑똑한데 말로도 다 이기니까. 무서울 것 같아.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시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보면 항상 참교육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상대방의 말문이 너무 턱 막히고 퇴로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생이 궁금해지네요, 구수상처님의. 근데 뭔지 몰라도 정말 차갑고 맑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사연을 들어볼까요? 금과 수로 극단적인 사주입니다. 수와 금 과다이고 신신병존의 금생수로 신의 일주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상관과 비견이 사주를 지배하고 있고 재성은 지장간에 그나마 조금 숨어있고 관성은 지장간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24세에서 64살까지 화목으로 대운이 흘러 사주는 마티즈지만 대운은 고속도로라고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좋으신가요? 다 하셨네요. 끝났나요? 비유가 너무 적죠. 재미있는 건 사주를 알기 전에도 인생에서 제가 선택한 길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대학교에서 건축 경영 전공, 의무소방관, 보험회사 심사역,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를 거쳤는데 어째 지나온 길들이 하나같이 불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가 되게 간지난다. 화재보험. 관이 없고 상관은 너무 많아서 조직의 통제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윗사람의 통제는 물론이고 아랫사람을 부리는 일도 불편해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밑사람에게 설명하고 나눠주기보다 제가 해결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혈압, 당뇨, 간 수치 모두 경고까지 올라갔었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 회사를 나왔습니다. 16년 34살 대운이 바뀌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개인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했었고 회사 월급보다 주식 투자에서 버는 돈이 많아지면서 회사를 그만 다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줄 좀 쓰고 싶다. 성격 첫째, 싸가지가 없다. 그거 너무 아니 싸가지가 약간 시옷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 반가워서 그냥. 신의 일주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은 설명이었습니다. 신신병존의 쌍칼이 세계의 상관 혓바닥으로 사람을 상처주는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면서 크게 도움이 된 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신의 대표 유시민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말조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법. 사람들이 제 말에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또 주식까지 하시니까 또 마음 먹으면 또 사실 큰일 치실 것 같아서.
준비를 덜해가서 걱정을 해도 제 말이 먹히는 경우가 많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직감이 발달되어 있다. 이번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이죠. 직관력. 신신병존의 금수쌍청에 귀문도 있어서 그런지 직감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주 공부를 처음 했을 때가 의무소방관으로 있었던 군대 시절인데 소방서의 소방관들 중 한 분이 사주에 능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 사주를 봐주시고는 사주 공부하면 이해가 빠르겠다고 알려주셨는데 저런 사주 구성을 보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복무 마치고 나가면 화기운이라 좋을 거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금과 수의 기운 때문인지 상황 판단이 빠른 편이고 잔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걱정이 많다. 수 과다로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우울한 편입니다.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너무 길게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다가오는 일만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바뀌고 몸도 마음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넷째, 재성과 관성이 없다. 재성이 없어 그런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애는 했었지만 제가 여자들에게 다가가기보다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애나 결혼이 쉬운 사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장간에 숨어있는 목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54에서 73까지 대운이 20년 동안 재성으로 통근한데 넘치는 수들이 식상생재해서 저 때는 대박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관성이 없어 조직에서 버티지 못하고 꼰대 같은 이야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태 안 내는 법을 배워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질문이 총 6가지입니다. 우와, 많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용의신 질문인데요. 용의신을 화목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부족하니 보충해줘야 할 텐데 병화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신금이랑 병신 합수가 되어서 너덜너덜해지니까 의미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정신충과 의신충도 마찬가지라 애들이 버틸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용신을 이제 지금 결혼은 전황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전황으로 갔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은데 차라리. 네. 근데 목화밖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화용신을 화관성을 용신으로 봐야 되는데 신강한 사주에서 관성을 용신으로 잡으려면 관의 힘이 강할 때만이 사실 용신구실을 합니다. 이 뭐 병신합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설계하는 것과는 달리 극을 하는 관성이 이제 극을 해야 되니까 극을 하려면 내 편에 힘이 있어야만이 극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의는 극을 해야 되는데 구조는 극을 해야 되는데 저하자 극을 할 힘이 전혀 없으면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병신 합수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임충도 있기 때문에 병신 합수는 되지 않는데 문제는 병화든 정화든 정화는 오히려 정임 한목을 하겠군요. 근데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과연 이 정화는 몰라도 이 병화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가 의심이 약간 저는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는가 또 다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분이 이제 직업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관을 포기하고 재를 일단 추구하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인데 이것이 다 이 용신의 지금 현재 실질적 상태를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박프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아까 이분이 뭐 태어난 건 마티즈인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중고차는 아닌 것 같고요. 신차 같아요. 새 차, 작은 차라도. 근데 이제 이분 말씀하신 대로 길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구부러진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뭐 화목이 이분한테는 뭐 나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주의 기본적인 좀 불균형은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 이제 좀 너무 과도한 면이 있고 어느 쪽이 좀 부족한 면이 네. 이제 좀 과다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운을 운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사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정신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기가 원래 추구하는 바는 저 금수의 기운을 막 자유자재로 쓰고 싶은데 네. 실제로 나의 어떤 흘러가는 운은 저것을 최대한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방향은 맞으나 자기가 사실은 추구하는 삶의 본질적 방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건 분명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실제로 자기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지 잘 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저는 이 일은 너무 싫어요. 근데 돈은 잘 벌어요.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예. 미치겠어요. 근데 돈은 정말 많이 벌어서요. 건물 2채 사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야. 근데 이분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가치관이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34살이 되면서 정리가 다 계산이 다 끝나셨다니까 지금. 제로야? 제로. 제로. 관련 도지다 이렇게 많이 노력했지만 현재 하다가는 진짜 정말 4명 들어 못 살겠다. 깔끔히 포기하신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건축 경영 전공하고 이렇게 쭉 하신 걸 보면은 나름대로 노력하셨어요. 할 만큼 했다. 했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더 이상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자기가 못 버티겠다라는 딱 생각해서 깔끔하게 기법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세컨드 초이스인 재성을 갖고 온 거죠. 정확하면 정화를 갖고 온 거지. 정화를 정림합으로 이제 목기. 네, 그래서 이제 정화를 갖고 와서 이제 그렇게 목으로 바뀌잖아요. 재성으로. 정임한목. 아름답게 딱 갈아타신 거. 그러니까 딱 이 정화가 들어왔을 때 목의 길로, 재성의 길로 가는 것들을 보면 이분이 이제 스스로 여기서 더 버티는 거는 미련한 짓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쓰기 쉽진 않으나 목화로 보는 것이 좋겠다. 아니 목은 쓸만하니까요. 목으로 하신 것도 탁월한 선택이시다. 해수의 간목이 만만치 않고요. 또 을목까지도 진토의 을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쓸만합니다. 근데 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과 목이 이제 상징하는 관계로 자꾸들 그렇게만 이해하시는데 이 금들은 목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라는 게 보통 저 금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의미도 강해서 말 그대로 이제 열매가 나무에 열리는 것 같이 이제 그런 그렇게 극하는 관계만이 아니네요. 꼭 극하는 관계만 아니라는 거죠. 열매로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 전체적인 현상을 보면 마치 열매가 열리면서 나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기들이 보통 열매한테 자기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들이 그렇게 목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맞아요. 그리고 또 서태지 사주에서 서태지가 주로 이제 막 임자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지지가 또 인호술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비견이 딱 출중하고 인호술로 딱 깨끗하게 정제가 딱 갖춰지면은 일종의 제규통문이 됩니다. 뭐 이 경우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되겠지만 비견과 편제가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줄다리기 하듯이. 물론 여기는 이제 상관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상관을 사실은 이제 적절하게 이 재성으로 끌고 오려면 목 그 중에서도 간목이나 임목이 필요해요. 특히 임목이 필요하죠. 수가 과다할 때는 임목이 필요하다. 이게 육사대운, 갑인대운이 이제 바로 그 임목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 임목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농담으로 이제 저도 수가 많으니까 수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원국에 임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저기 뭡니까 사주명리 이야기 쓰신 조영원 교수님. 조영원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영원 선생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은 전혀 모르는데 전화가 푹 오셔가지고 책이 처음 나왔을 때 1권이
그래서 이제 또 처음 하시는 얘기처럼 말씀하시는 맞아. 인사동에서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사주를 교환한 뒤에 그 중에 하신 말 중에 그 말이 참 기억이 나요. 아이고 강선생은 방에 호랑이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 참 그려놓으면 좋겠다고. 이게 뭐냐? 이제 호랑이가 인목이니까 인이 이제 그 호랑이 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목으로 수의 기운을 좀 쫙 빨아들여서 좀 균형을 맞추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금수상정님한테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길로 왔으니까 결국 지금 하시는 일은 묘목에 가깝지만 주식 관련은 그렇죠. 묘목인가요? 편제니까요. 그 질문에 주식 업무를 금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군요. 주식 관련 업무가 금은 아니죠. 묘목이구나. 자기가 당신이 그 만약에 금융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 금융업으로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편제 성향으로 이제 보는 그렇죠. 그럼 제대로 또 찾아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찾아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하는 묘목이지만 기운은 인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방에 호랑이 그림을 하나. 아니 조용 교수님이 병화일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 선생님하고 또 일합이 잘. 그러셨군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지장간에 숨어 있는 재성 얘긴데요. 돈을 벌어도 눈에 안 띄게 번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대운에서 5473 요 대운까지 재성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돈과 인연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뭐 지금부터는 계속 돈과 인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다. 난 돈과 인연이 없어서 진짜 부럽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재성이 지장간에 있는 경우 혹은 이제 그게 무제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실 재성운에서 발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흔히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정사병진 대운에서 이 대운이 어차피 자기 용신 대운이니까 막 큰 효력은 없지만 용신 대운이긴 하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커리어와 경험을 쌓고 그것을 이 대운에서 자신을 소모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이럴 때 이제 막 굉장히 어떤 순간에 이 관이 힘이 없는데 함부로 쓰고 싶을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세운에서 강한 또 뭐 병화년이나 그 사실은 자기 칼은 종이 칼인데 나무 칼인데 잠시 착각하고 이 청룡언을 도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막 쓰다가 그 목급이 부러져가지고 자기 다리를 부러뜨리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자기 용신이 힘이 약할 때는 바로 그 용신으로 인한 재앙이 이렇게 가끔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의 리스크 테이킹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크게 벌리고 싶을 때가 이분한테는 가장 위험할 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 주식은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프로페셔널한 데이 트레이더는요 절대 무리한 무리수를 두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무리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그냥 리스크가 큰 투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비율을 잘 나눠 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을 하고 리스크가 큰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조금의 비율만 나중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크지 않게. 그러니까 근데 이분 잘하실 것 같아요. 금수상청이잖아. 금수상청. 직관력이 뛰어나시다니까. 이런 분들은 일단 그 사태의 상황을 파악하는 참을성이 있어요. 그러면 돈과 인연은 지금부터 시작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축하드리고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친하게 지낼까요? 근데 이분은 돈 벌 때는 내가 없을 것 같다.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친하게 안 지내셔도 돼요. 그래? 친구 취소해야 되나? 내가 이미 친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읽었었거든. 평소보다 좀 더 부드럽게 읽었어. 게다가 83년생이셔서
에이, 뭐 돈 많은 쪽이 형님이지. 역시 을목은 아주 아니, 이게 을목의 아주 올바른 아름다운 자세야. 예. 올바른 자세야. 뭐 이렇게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대세관을 중요하게 생겨요. 너는 사주를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주대로 사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네, 다음 질문은 건강상 질문인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며 심혈관계가 좋지 않다고 화가 부족한 영향인 듯합니다. 가장 우려한 일이 있네요. 나이가 아주 젊은데 벌써 심혈관계통이 본인이 안 좋다고 할 정도면 이거 괜히 안 좋은 건데.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기로 이제 74 대운부터 오는 30년 동안 그 수 덩어리 대운 때문에 저때 뭐 당뇨나 신장 질환 뭐 이런 걸로 너덜너덜해질 것 같기도 하다고 건강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네. 예, 뭐 옳게 왔습니다, 그죠?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특히 이제 이 직업과 또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일을 계속 하신다면 이 일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고 문제는 이제 이 심장과 신장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바로 또 문제 생기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특단의 주의를 지금 좋을 때 그나마 지금 좋을 때부터 저 74년 뭐 개족대원까지 갈 것도 없고요. 때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분은 특히 이제 이 진토 정인을 잘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어떤 그런 운동 같은 것보다는 그게 이 정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속성, 안정성,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성에는 정신적 안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운동들 있잖아요. 명상 이라든지 태국거리라든지 그 명상적 요가 뭐 이런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하셔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방어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계속 일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예,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이제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로 바로 이제 그 진행된다는 게 좀 실제로 지금 이제 의학계에 그 나온 보고서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신유의 기운이 그걸 또 방어하는 데는 최고거든요. 너 다행히 또 죽어나오는 법이었지. 좀 묻어날 수 있나요? 네. 신유는 자체 내에 자기 감시탑이면서 동시에 어떤 스스로 치유 능력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일주들이 이제 이런 활인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신에도 사실은 그 자기를 능히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잠시 녹음이 끊겼을 때 우리 나선이 이렇게 신일주는 이상하게 그러는데 힘이 안 들다 그랬어요. 그게는 이제 10여 년이 신일주는 안에 아까도 지난주도 말했지만 신일주는 안에 정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그런 어떤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일종의 경제적 자존심. 근데 그러니까 사실 또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막 저지르면 스트레스가 없죠. 그래서 그런 철저한 어떤 자기의 멘탈 관리들이 굉장히 일상화돼야지 뭐 아프기 전에 뭐 아프고 난 뒤에 뭐 이 대응하는 방식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식이고 특히 이미 지금 화대운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이미
심혈관 계통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다면 더욱더 저의 전철을 안 밟기를 정말 정말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근데 이 상관이 이렇게 투출했는데 이 화 안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사주에 이제 어쨌든 강원 선생님도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좀 심혈관 계통 쪽을 알고 계셨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화가 부족하니까 보통 그게 이제 일종의 심장이라는 게 일단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자꾸 이제 온도를 높여주고 차로 따지면 엔진이죠.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해서 신장을 데피고 그 신장에서부터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온도가 끌어올라가지고 이게 신장이 이제 자꾸 차지거나 심장이 약하면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장 뛰는 일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적으로 하면서 그 가슴 두근거리거나 심장 뛰는 일이라는 게 이게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명상 같은 게 정말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이제 상기병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막 위로 열이 올라오고 치솟아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하면 할수록 아마 명상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뭐 토르가 아니고 그 누구지? 헐크. 왜 헐크가 그 도망가가지고 화를 다스리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을 강화시키는 행위를 많이 해야. 근데 그 심장을 강화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명상이나 그다음에 좀 성인의 뭐 성생활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장하고 심장을 같이 강화시켜주는 게 이제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강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박 프로님께서 말씀해주니까 갑자기 내가 잘 들은 거 맞나? 갑자기 신뢰性확 높아진다. 진짜구나. 근데 굉장히 작게 말씀하신 거 알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 못 하시고 소생활을 뭐 이러지 않고 소생활을 많이 해라. 많이 된다. 내가 말하고 그렇게 말했을 텐데. 또 삐처리할 게 늘어나고 있네요. 이거 왜 삐처리를 해야 돼? 왜? 역으로 섹스라고 말하는 건 되고 왜 안 돼? 그러게요.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같은 의미지만 좀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뭔가 좀 격한 느낌이 있네요. 섹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제가 약간 신약해서 선생님 극신약의 의중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저의 10몇 년 전에 이제 큰 상황들은 다 방송 들으시는 분 다 알잖아요. 한 15년이 지났어도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막 의사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일 뭐 한 10가지 정도의 이유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그 와중에서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낙천성. 참 이게 참 묘한 말의 뉘앙스 같아요. 낙천적인 거랑 생각이 없는 거랑 뭐가 맞지? 잘 모르겠는데 낙천적인 거죠. 갑자기 확 낙천성을 버리고 싶네. 이게 건너뛰어서 붕 날라. 아니 선생님 이렇게 보다 굉장히 낙천적이실 것 같아. 가끔씩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가끔씩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주변에 이제 페트병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참는다 정말. 아니요 가끔 그렇다. 그런 걸 제가 본다 뭐 이런. 그래서 근데 낙천성도요 훈련돼요. 사실 이런 명식은 참 낙천적이 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려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낙천적이 되려면 이 심장의 그 고동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병 있는 분들은 이게 낮아졌다가 팍 올라갔다가 하는 게 이제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의 뜀이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일종의 명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은 막
팍팍 가열되게 하고 이러면 이제 정말 그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운동하다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게 호흡이 굉장히 일정하게 부정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없는 숨소리 늘 일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이분이 화나 목이 다 부족하시니까 이건 화목은 사주에서 저는 건강을 주관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주의거든요. 금수보다는 그렇죠. 목과 화가 생명이니까요. 그게 근본적으로 일단 부족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강화된 행위들이 이제 차분히 앉아서 꾸준한 공부 같은 걸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것도 또 역시 명상하고 좀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은 진짜 지금부터 착실히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긴 하지만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2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없는 사주라 32살, 33살 재성이 있을 때 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 2022년 40살까지 재성이 없는데 결혼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그건 뭐 결혼은 사주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자랑 하는 거니까 여자랑 하는 거죠. 여관이네요. 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결혼을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다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문희상 용신 대운 자체가 용신 대운이므로 결혼을 하기도 충분한 분위기는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결혼을 한다면은 좀 본인과는 조금 다르게 좀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 아주 이렇게 막 좀 발랄하며 정적적으로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이런 분이랑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 사기 결혼은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오카 동명인데 뭐 직관력이 뛰어나셔서 잘 알아볼 거예요. 자기 잘 자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옷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자시 수기가 이럴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네요. 제 한번 불태워서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 있다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세요. 고양이가 사주상으로는 화라고 어디선가 들었다고 하시는데 강아지라든지 애완동물들은 어떤 기운을 대변하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기하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뭐 개정도 키웠지만 그 개도 사실은 애완이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식구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 때도 식량도 되었다가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었지 애완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양이는 뭐 화다 아니다 목이다 뭐 개는 뭐 또 뭐 토다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싶고 그냥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는 저는 식상의 행위라고 봅니다. 그럼 반려동물 자체에는 그게 없다고 보는 건가요? 동물마다의 오행으로는 근데 뭐 무슨 띠 이런 건 있지 않나요? 띠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는 나누죠. 뭐 예를 들면 조류, 하늘을 나는 조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화로 보고 뭐 저 바다에서 사는 뭐 이런 그 등껍질 있고 막 이런 건 이제 금으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 놓은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뭐 고양이가 꼭 오행상 뭐다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는 제가 책에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고양이도 생명인데 생명이 어떻게 그 한 오행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인간은 뭐 목입니까? 인간 통가요? 아니잖아요. 고양이에 대한 모독이지. 걔들이 명리학 공부를 못한다고. 전 세계 고양이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고양이는 어떻게 보면 고양이가 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양이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아픈지 안 아픈지 살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완동물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이제
식상으로 보고 싶다. 집사죠, 집사. 특히나 고양이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지 않으면 그거 기를 수 없는 문제고 정말 식상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한 일주일 정도 몸이 좀 아팠었거든요. 네, 막 그러다가 감기가 뭐 여름인데 감기가 와가지고 책을 좀 보다가 어떤 내용을 봤는데 자기를 돌볼 때 자기 애완견이나 이런 걸 돌보듯이 하라고 자기 자신을 돌볼 때 그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옛날에 강아지 키울 때 강아지 아프면 꼭 개 약은 시간 맞춰 챙겨 먹이고 밥 챙겨 먹이고 하는데 그러게요. 정작 저는 일주일 3일치 약을 받아왔는데 분명히 3일 받아왔는데 약이 5일치가 되고 6일치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잘 안 챙겨 먹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안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키우는데 저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혹시 고양이 알러지나 그다음에 그 천식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좀 아무래도 귀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호흡기계 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고양이 오행은 잘 모르겠다. 결론은 모르겠다. 식상의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뭐 고양이에 대한 모독이다. 네, 어쨌건 지금 관을 버리시고 죄를 택하신 것까지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시고요. 지금부터 돈이랑도 기운이 맞다고 하시고 건강상으로 제일 먼저 유의하셔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사연 주인공님은 소떡소떡님이시고요. 소떡소떡이 뭔가 이게 그래요? 개떡은 맛있는데 소떡? 작은 떡인가? 소떡새 동생 아닐까? 소떡 이러고 있다 진짜. 네, 생년월일시가요. 양력 76년 6월 28일 미시생, 병진년 갑오월 신해일 을미시 여자분이십니다. 현재 개묘일주 남자분과 결혼을 하셨고요. 12살 을미일주 아드님이 있다 하십니다. 사연 소개 전에 역시 사주 먼저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분들과는 달리 굉장히 알록달록 오행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병진년 갑오월 신해일 을미시. 오히려 이분은 사주의 수가 좀 약하시네요. 네, 이게 일주가 그냥 그림으로 딱 봤을 때는 일주가 약간 외로워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행을 굉장히 잘 갖춘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신금 일간 자체가 자기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일간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좀 이때까지 하신 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하다. 근데 이제 관하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다 투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전체 사주의 어떤 향방을 결정짓지 않게 되는가 싶습니다. 이분이 여기 내용 중에 쓰셨는데 전형적인 비빔밥 사주라고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분의 이제 포텐셜은 전부 식재관인으로 쫙 흘러요. 그래서 뭔가 뭐 관심도 많으시고 이렇게 뭘 공부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런 것들도 갖춰져 있는데 정작 그 일주와 시주 왼쪽 네 개의 흐름은 이게 약간 구성이 좀 애매해요. 상관과 편재, 편인. 그래서 이게 이제 흐름상으로는 편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신금으로 가서 다시 상관으로 상하고 상관이 편재를 그 생해주면 이 을목편재 시간의 을목편재가 미토에도 뿌리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재성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작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양쪽에 재성이 편재와 정재가 이 신금을 양쪽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형상인데 이 신금이 이제 그런 이제 이 재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2838 들어서 계속 이 비급이 비급이 흐르는데요. 이게 조금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 이렇게 그 신금은 그래도 이렇게 을신충 병신합을 해가지고 비견의 힘은 있는데 이 경금 또한 계속 을경합 각경주 두 그 비견 급제가 전부 복잡하게 꼭 합하고 충합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생각이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했던 신의 일주 두 분들하고 그분들은 딱 봐도 신의 일주 대표 사연일만 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신의 일주답지 않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 해수가 수 기운이 너무 약하다라는 게 원래 이제 신의 일주 그러면 그 신금이 해수라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극명하게 그게 상관이라는 성향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미중 정화하고 뭐 해중에 임수하고 이렇게 또 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 기운들이 이 사주에서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일주라는 정체성을 약간 잃어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세상하고 그냥 신의 일주인데 신의 일주들은 보통 타협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타협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유형의 사주예요. 그러면 우선 그래도 이제 금과 토로 이렇게 대운이 쭉 흘러가서 대운의 흐름은 자기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겠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연의 내용도. 그럼 사연을 우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방송을 즐겨 듣긴 하지만 신급에 대한 언급은 잔소리의 지존이다 라는 것 말곤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에 어찌나 반갑고 신기한지 방송 거의 다 끝날 때쯤이나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다루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연을 쓰기 전에 사연 게시판에 올라온 신의 일주 글을 읽다 보니 올리신 분들은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서 고민이시던데 전 오행도 골고루 그래서 육친도 고루 있는 사주로 인해 고민입니다. 고스톱에서 점수 있는 패가 이것저것 어설프게 하나씩만 있어서 결국 뭐로 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랄까요? 정말 정단 하나. 야, 정말 상관들이다 상관들이다. 말씀을 참 정말. 아까 분도 뭐 이렇게 뭐 차는 마티즈인데 뭐 도로는. 아 진짜 잘하시네요. 그간의 제 삶을 돌아봐도 관심도 다양하고 뭐든 빨리 배우고 곧잘해서 그런지 연관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했지만 뭔가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 현재 공식적으로는 전업주부로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짧은 경력이란 게 남들 보기엔 툭 하면 그만두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한 채 좀 뛸라치면 발이 꺾여 주저앉은 채 남들 뛰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속상하고 답답한 처지라 늘 지칠 때까지 뛰어보고 싶다. 이런 한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두어 번 사주를 상담받아 본 적이 있는데 제 사주 구성이 그래서인지 늘 딱히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특히 남편 사주와 같이 보면 주로 남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저는 별반 얘기 없이 그냥 사주가 괜찮은 편이네요 정도 얘기만 하시고 별달리 기억에 남는 말씀은 하시지 않더군요. 아는 지인이 너는 전형적인 비빔밥 사주라 그런 것 같아 하는데 이런 메인 요리 없는 비빔밥 사주들은 어떤 식으로 사주에서 포인트를 잡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제 사주가 재생관하지만 일주가 상관이라 저는 저 위주로 살고 싶은데 돈 벌어오는 남편과 케어가 필요한 자식 위주로 삶의 큰 결정들을 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어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가정이지만 제 스스로는 그닥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여자들은 많이들 애를 낳고 키우는데 나름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던데 저는 그런 즐거움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사실 아이 낳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육아도 어렵고 힘들게 혼자 해왔고 꼭 그 문제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있어서 현재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엄마라는 롤이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이런 안 좋은 소리 하는 게 싫고
남편 아이 신경 쓰지 말고 나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웹 디자인도 배우러 다니고 이와 관련된 일도 약간 하게 하면서 마음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해서 약도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너무 필드 밖에 오래 있다 보니 아는 사람도 별반 없어 일이 지속적으로 있진 않아서 드문드문 일하는지라 마른 목을 채워주진 못하네요. 게다가 40이 넘은 나이라는 게 참 남들 그만둘 나이에 뭔가 시작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와닿았어요. 본인 위주로 살고 싶다랄지 아이를 키우는데 기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네. 그리고 약을 또 지금 처방을 받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울감이 더 무거운 게 아닐까. 사연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건조하게 적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용신이 왈때 깨끗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용신대운이 아까도 말씀드린 충과 합으로 이렇게 계속 묶여 있으니까 그게 뭐랄까 이렇게 왜 나한테 꼭 필요한 도구인데 그 도구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써야지. 잘못 톱 같은 거 잘못하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도구인데 내가 지금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막 이 전기톱이 이거 약간 불량이 살짝 나가지고 막 안 켰는데 막 쭉 돌아가고 막 이제 약간 이런 상황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좀 게다가 지금 이제 이 경인대운인데 이 인목이 또 인해 한목도 하고 인호합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정신이 없어요. 인목도 쟁합 뭐 위는 천간은 충합 지지는 쟁합. 근데 뭐 어쨌거나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기구신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니까 인해 한목을 하든 인호합을 하든 이러니까 이제 해수는 아까 우리 지사 선생이 지적대로 해수는 계속 말라가죠. 지금 아마 약간 그런 상황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식상이 마른다는 건 손발이 묶이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을 구조로 손발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식은 원래 신의 일주로 굉장히 예리하고 뭔가 좀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의 일주들이. 그러니까는 말이 그냥 확 튀어나오고 이러는 이유가 생각을 그렇게 담아두기가 좀 힘들어요. 신의 일주들이.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깥으로 펼쳐내야 될 손발이 약간 묶여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지고 정체된 것 같고. 근데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에 가족분들 명식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계묘일주인데 이게 사주가 목질하기네요. 개축년 을묘월 계묘일 을묘시거든요. 그래서 식신이 5개고요. 그리고 아드님도 사실 금수가 뭐 크게 있지를 않아요. 정해년, 갑진월, 을밀, 무인시. 우리 소떡소떡님이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하네요. 완전히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쪽 재들에게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드신 상황인데 신금이 굉장히 힘드시게 됐네. 왜냐하면 두 분 남편과 아들님한테 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신금은 이제 계속 필요해지는 거죠. 계속 이제 그 빚을 잃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료함을 좀 덜고자 뭐 이렇게 원래 하셨던 쪽 일이신 것 같은데 웹디자인 쪽 일을 드문드문 하고는 있으신데 뭐 여기서도 크게 만족감을 얻는다거나 뭐 되게 잘 된다거나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마른 목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뭐 굳이 돈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마른 술을 못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극단의 처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보가 사실 이제 추가 사연이다 보니까 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두 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라도 좀 잡히게.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이제 남편 아이 신경 쓰지 않고 뭐
어떤 시간에도 좀 혼자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신금을 돌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신금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극도로 필요한 필요한 상태로 가서 이게 47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기해년이 되고 수기운 들어오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경자 신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운이 이제 다행히 커버가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정확히 지금 인식하시고 계신 거예요. 신에다운 것인데 결국 자신의 삶의 행복은 결국 아무리 뭐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자기 속에서 그런 그 우러나는 그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은 어떤 자기 바깥에 있는 가치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사실은 이럴 때는 신금을 돕는 인성을 쓰는데 이게 신금이다 보니까 토인성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토인성보다는 신금 자기 자신과 용신인 자기 자신과 다음에 해수 그러니까 이제 식상을 한신인 식상을 더욱 더 이제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면 이제 이 비겁을 돕는 일은 이제 몸을 쓰는 일이죠. 운동하는 거, 다음에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비록 적은 액수의 수입이 될지라도 이 운동과 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이 신금에서 에너지가 생겨나지 않으면 해수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멘탈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시기로 심장이 좀 벌벌 뛰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좀 해수를 활성화시키는 대로 도움이 돼야 되고 다음에 얼마만한 것이라도 어떤 뭔가 자신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나 결실을 되돌려 받는 것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좀 더 적극, 좀 한 발짝 더 적극적으로, 참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해수 상관을 좀 굉장히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요. 상관을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단을 많이 들어야 돼요. 수단을 많이 들고. 뭐 외국에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아이가 어리고. 저도 이제 이분 사주 보면서 이분이 만약에 결혼 안 한 분이 이런 사연을 얻으면 그냥 외국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언어도 배우면서 뭐 이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엄마 말은 되게 안 듣는 것 같지만 저는 좀 마마 보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어떤 손길을 또 간절히 필요로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서. 거기서 그냥 행복하면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말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수다라면 노래를 배우러 다닌다든지. 노래방 같은 것도 좋아요. 아니 실제로 혼자 가서 코인 노래방 가서 막 한 5곡 부르고라면 막. 요즘에 그것도 있어요. 그 마이크. 마이크. 저희 집에도 있어요. 애기들 있는 집은 다 있거든요. 이게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노래가 나오면 마이크에서 이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폰이랑 마이크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방을 안 가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외국어 공부 같은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근데 특히 이제 뭐 이런 학문적인 말 회화로. 회화 위주로. 말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제껴놓고 그냥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행을 뭐 이제 12살이면 사실은 이제 뭐 아빠한테 잠깐 맡겨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울한 채로 어머니가 계속 있으신 것보다는 잠깐 좀 떠나 있더라도
좀 그래도 밝아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추가 사연에 보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자식 걱정을 해도 부모인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환자가 멀쩡한 사람 돌보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일단 좀 아프다, 힘들다라고 먼저 인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 몸이 건강해져야 아이도 이제 좀 돌보는 데 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미안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시간 같은 것들을 좀 가지거나 자기를 먼저 치유할 수 있는 방식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그 우울감이 있으시고 좀 무료하신데 질문을 2가지를 남겨주신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본인 일이나 뭐 이렇게 뭘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2번째 질문이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그 아이의 사주 구성이 주로 재와 겁재로 이루어진 본인과 전혀 다른 사주라 그런지 제 아이지만 저랑 너무도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그리고 그나마 사주를 아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나는 FM이고 어려서부터 내 할 일을 딱딱 잘 했고 근데 아이가 관이 없으니 저렇게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일 꼼꼼히 못 챙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많아서 아이 때부터 돈에 관심도 많구나 하고 넘기고 있으신 것 같아요. 또한 기질이 유달리 예민해서 제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많고 강원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이 아이는 이러니까 이렇게 대해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저희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키우는 게 좋을지 어떻게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보낼지 걱정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낳은 아이지만 진짜 다른 어떤 그 인격체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또 커가니까 아기 때야 뭐 말 못하고 이럴 때는 그냥 케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만 자아가 형성되고서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많이 다르다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한 것 같아도 사실 신약하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약간 균형이 안 맞게 되지만 신왕제왕한 명식으로 봐야 되고 좀 굉장히 어찌 보면 비범한 힘을 갖추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 재성이 이제 토금이 재성이 성립될 때는 이게 이제 실제 구체적인 재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라도 이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막. 그나마 진짜 사주를 공부하시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신 거 맞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신앙 제항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함부로 이렇게 막 부모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고 이러면은 앞에서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 뒤통수 치고 이제 그러니까 부모를 좀 갖고 노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또 이 을목 옆에는 또 이렇게 든든히 또 감목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엄마 하나 갖고 놀기에는 충분한 힘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주 거꾸로 접근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딸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니까. 제 동생이 그랬어요. 제 동생이 약간 걔는 뭐 병화일주인데 약간 얘도 이제 약간 신앙제왕하는 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을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거 나중에 죽으면 부산은행에 변부도 줘야지. 막 그런. 어머님도 신앙하시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또 부산이니까 이제 로컬스럽게 부산은행이죠. 근데 막 어릴 때부터 막 그러고 이게 사실 수단이 아주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막 어릴 때 이제 딱지치기 구슬치기 했잖아요. 우리 다락에 그런 게 한 수만 개씩 있었어요. 이야. 그걸 돈으로 알고. 그걸 돈으로 아니 실제 그걸 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나이가 7살인데도 막 동네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타고나네. 그 앞에 애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거죠.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뭐냐면 어느 쌓이고 난 뒤부터는 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할 때 왜 그런 걸 뭐지 다 걸기 있잖아요. 네 거 전부 다. 막판에 그러니까, 원래 다 걸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많으니까 한 번만 걸리면 다 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이 물량의 힘으로 그 물량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본가. 아주 자본가적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어요. 이러면 2배로 올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일 다르게 이 페인트통 있잖아요. 거기에 구슬이 그득그득하게 수십 트럭 그게 있었던 거예요. 거부다. 그러니까 얘는 들고 다니진 않아. 딱지나 우기를 말로 다 해. 이거 전부 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화 보면 이렇게 그 자기압수표인가? 뭐라 이 서명해가지고 딱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 동력을 다 한 뒤에 이제 막 그걸로 이제 권력화하는 거죠. 재생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2-3살 많은 형들도 막 자기 밑에다 두고 막. 이제 그런데 공부는 안 하지 당연히. 뭐 싸움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저걸 어떡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돈을 좋아한다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냐면 국민학교 한 6학년 때부터 시험식 때마다 상금을 건 거예요. 어차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뭐 할 것도 아니니까 네가 뭐 하든지 말든지 네가 만약에 1점수를 받아오면 네 좋아하는 돈을 줄게.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더니 얘가요 진짜 그놈의 돈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중학교 가서 1등을 하는 거야. 야 너무 좋은 방식이에요. 진짜 맞춤형 완전 일종의 그야말로 눈높이 교육이지. 그래서 나는 늘 공부를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돈을 안 주지? 했지만 또 극신약한 나로서는 그런 말 하면 주는 돈도 안 줄까 봐 말을 못하고. 약간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화가 없다 보니까. 아니 어머니가 늘 내 편이라는 걸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까지 실망시키면 안 되겠지. 이제 나도 동생이랑 같은 놈이란 걸 나도 돈 좋아하는데 증명하면 안 되겠지. 이제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떡소떡 아들님 같은 경우에는 더 을밀주거든요. 굉장히 현실적 타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전적으로 굉장히 어른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계약의 룰에 의해서 우리 부모 자식 간을 다시 재정립하자. 그러면요 일상에 긴장도 생겨요. 특히 이제 을목이 무토 정제가 있는데 옆에 간목이라는 겁재가 있으면 이런 분들이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해요. 왜냐하면 내 돈인데 나보다 더 힘센 상대가 옆에서 저거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무토를. 그러니까 저걸 지키기 위한 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은 돈을 몰라야 좋은 거고 순수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좀 옛날 사고방식인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뭐 미술 잘하고 뭐 발표 잘하고 이런 것만 칭찬할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그 아이의 하나의 어떤 재능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완벽하게 해주면 또 그 재미에 이 친구가 그런 쪽으로 뭐 금융계든 뭐 이런 쪽으로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건 자꾸 터부시하고 순수하게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좋아하는 게 순수하지 않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책을 읽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관심이 있는 분야들 그게 당장 얘의 학습의 결과를 갖고 오는데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재성이 강하면은 취미성이 강해요.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걸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를 없애게 만들면 애가 이제 맛이 가는 거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면 꼭 이렇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보복을 합니다. 나를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네가 계속 뭔가 이 알고 싶어하는 혹은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딱 유심히 관찰하셨다가 그런 것들을 자꾸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포상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안에 그래서 집안 노동을 하는 쪽으로 유도시킬 수도 있고. 좋네요. 그다음에 자기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특히 재성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헌신하는 거, 만약 동네 마당을 쓸었다, 그것도 포상을 해주는 거예요. 왜? 네가 갖고 있는 이 전체의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동네 노인들을 만약에 이 친구가 12살이면 뭐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재성의 활동이잖아요. 굉장히 그 어프리시에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지.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 거지. 그 말로만 평가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꼭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모님들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들의 기준은 다르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상보다는 그냥 칭찬받는 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잘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나한테 그게 나한테 뭔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제 이미 알잖아요. 얘가 돈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정말 이런 친구들은 다루기가 너무 편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뚜렷하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없는 게 무섭지. 없는 게 무섭죠, 정말. 그거는 정말 백약의 무효인 경우들이 많고, 돈 주면 그것도 싫다 그러고, 칭찬해주면 난 별로 뭐 이러가지고 얘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을 기르는 게 가장 힘든 거지. 그게 돈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뭘 좋아하는 걸 알면 거기에 따른 적정한 대응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네요. 예, 좋아하는 게 명확하니까. 주가마가 참 아빠의 입장에서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을. 근데 한 가지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보상을 해줘도 뭐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보상에 대한 타협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시험을 90점 맞아오면 뭐 10,000원을 용돈을 주겠다. 근데 애가 89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애들은 우겨요. 90점이랑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님다 그래 그 정도면 뭐 하고 타협하고 10,000원을 준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해야 되네요, 기준선이. 그건 아니다. 약속이 아니다. 계약 조건에 왜냐하면 어긋나는 것이다. 얘가 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보상이. 그러니까 90점 안 맞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절대 싸우더라도 좀 타협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어떤 목표치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나마 근데 두 번째 아드님 그 관계에서의 걱정은 사실 그 사연을 쓰실 때도 돈 벌어오는 남편과 케어가 필요한 자식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고, 뭐 그러니까 큰 결정 같은 걸 그 위주로 내리고 있다고,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즐거움과 행복을 못 느끼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케어라고 생각을 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고 바로 잡으려고 그런 쪽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루는 법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또 키우는 기쁨을 좀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애가 달라지는 모습에서.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분이 식상이 강화되면 저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손이 좀 어쨌든 제자리를 잡아가거나 또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경영을 잘해서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살 길을 잘 모색해 가면 그게 나중에는 또 기쁨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은 이제 운이 이제 경인대운으로 이제 식상이 더 그 약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의외.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좀 이렇게 예상 가능한 그 질문들이 있고 또 본인들이 꼭 이렇게 잘 찾아가셔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연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사연에는 어떤 답을 해주실까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잘 참고하셔서 좀 더 이렇게 낙천적인 모습으로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좀 막 이렇게 빨리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하나만 네. 예, 짧게 사연을 더 하려고 합니다. 블랙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아니고 블랙님, 네, 누나 분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근데 제가 누나라고 하시길래 좀 어린 줄 알았거든요. 그 남동생 분이 근데 79년생이시더라고요. 79년 12월 10일 진시생 남자분이시고요. 김인현, 병자월, 신해일, 임진씨입니다. 누님이 명리를 공부하시는데 남동생 명식을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두 프로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해일주 아내분이 있으시고요. 10살 갑오일주 아들, 6살 경자일주 따님이 있다 하십니다. 이번 사연은 명식에 대한 질문이라서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온 발자취. 네. 어릴 때는 조용하고 진지한 아이였습니다. 말썽쟁이 누나들이 사고를 치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을 때 조용히 뒤에서 본인은 혼나지 않는 법을 터득. 중학교 때부터는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목고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명문대 졸업 후에 공군 장교가 되어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만난 올케와 2007년 결혼, 아이는 2명 있고요. IT 쪽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대기업이 싫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에서 주로 일하더군요. 다니던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하는 등의 부침이 많았습니다. 올케와는 결혼 후 줄곧 주말 부부로 살다가 2년 전부터는 남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 성격. 차분합니다. 학창시절 때 남동생의 노트를 보면 남자애들 치고는 글씨가 정갈한 편이라 희한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멋부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신미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은근히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능력. 유시민 선생님이 신의 일주를 하는데 제 남동생은 그만큼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조근조근 밟아버립니다. 맥락의 핵심을 잡아내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유순해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면 본인 논리의 핵이 매우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큰 소리로 싸우지 않고 틈을 보아 몇 마디 던지는데 한참 뒤에 생각하면 뼈가 있는 말입니다. 아,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다음 생에. 진짜. 셋째,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만 깊이 교류하는 친구는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 아이들한테 자상한 아빠입니다. 누나인 저도 딸아이 머리 잘 닦기 어려워하는데 조카 딸아이 머리카락을 고급 기술로 따온 걸 보고 기함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심한 듯해도 섬세하게 체크하고 있더군요. 올케와의 관계도 좋아 보입니다. 부모님 간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남동생 입장에서 겨우겨우 의무를 다하고 있는 느낌? 부모님은 아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누나들하고도 그닥 긴밀하지 않습니다만 누나들은 동생 걱정을 합니다. 이놈은 아는지 모르는지. 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명식을 식상과다로 봐야 할지 수존형으로 봐야 할지 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식상과다지 이거는 뭐 수준형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병신 합수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걸로 보냐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용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쭉 지금 말씀하신 거 대운까지를 다 해보면은 이분은 이제 식상가다 신약으로 보고 토를 용신으로 잡고 싶네요. 예, 기토를 용신으로. 박프로님도 동의하시는. 저도 화토를 좀. 네, 그래서 화를 희신으로 주고. 야, 딱 그러면 지금 대운까지 딱 깔끔하게 들어맞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남동생은 명식에 목 재성이 없는 무재사주입니다. 하지만 미토와 진토, 해수, 지장 간에 목이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남동생에게 모군이 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명식에서 본원인 신금이 과연 목을 제압해 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약해서인지 허리도 안 좋고 키는 큰데 좀 불안합니다. 이런 명식의 인간이 목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군이 안 오는데? 이미 다 지나갔는데? 다 지나갔죠.
세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세운에서도 보는데 네. 일단 모기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기 운이 오면 용의 신념을 떠나서 재성은 어차피 성장한 어른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니까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 대운상으로 목의 흐름이 너무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2, 3, 4, 50대가 계속 유금, 신금, 경금으로 흘러가니까 이 목이 굉장히 목이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근데 또 그렇다고 굳이 지금 목이 있으면 뭐 나쁘지는 않겠네요. 특히 양목이 필요한데 첫째 아드님이 갑오 일주시고요. 둘째 따님이 목이 있긴 한데 을묘 월주에 을묘가 있고 아내분은 시간에 을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너무 자상하게 하는구나.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남동생은 언제쯤 일을 다시 하게 될까요? 10년 넘게 IT 개발자로서 바쁘게 일하다가 2년 넘게 전업주부가 되어 집에 있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과 누나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한창인 나이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지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하니 더 답답해집니다. 본인은 아무 걱정 없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내뱉는 말과는 다르게 속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올케가 6개월간 해외에서 연수를 받게 되어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해에 직장을 다시 구하는 것은 힘들게 되어서 더 걱정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해도 공백이 길면 힘들다고 본인 입으로도 말하더군요. 내년부터는 대운도 바뀌는데 남동생이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를 살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30일 임신 대운이에요. 이 임수에다가 또 신자진 삼합까지를 해가지고 완전 10년 물바다를 10년 물바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식상이 너무 넘쳐난 거죠. 근데 오히려 이때 하우스키퍼 역할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현명하게 식상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요 이 사람이 직장도 안 다녀 집안에서 뭐도 안 해 막 술이나 처마시고 다니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때가 망가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쉴 수 있을 때 식상을 쓰는 거죠. 그게 과다한 식상을. 머리 닦고. 네, 머리 닦고. 체크하고. 근데 이제 볼랭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가 사주에서 이제 부재한 어떤 경우들이 이제 이분 재성이잖아요. 근데 재성의 부재가 그 어렸을 때의 1세부터 20세까지 을의 갑술 대운에 저는 다 익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옆에서 볼 때는 아무 걱정 없다 하는 게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이미 먹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21세 이전에 재성을 불러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나보다 부인이 잘 버시는 거예요. 예, 다 돼 있고 재성이 또 부인이니까. 재성이 부인이고 그다음에 또 이분 입장에서 실제로 정말 별로 걱정이 저는 없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복잡할 것 같다라는 정도는 아니실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시면 그게 저는 이제 화토를 이제 용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 IT 분야도 이제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앞으로 뭐 언제쯤 움직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내년 정도 기회 해외 다녀오시고 다녀오시면 바로 이제 움직이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되게 식상을 확실하게 쓰게 되시네요. 해외까지 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되게 신기하네요. 신자진의 마지막 해. 누님이 걱정 안 하셔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약간 걸리는 것은 41대 이 신금이 그냥 오리지널 신금이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병신 합수를 또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식상의 기운은 좀 이래져서 제가 볼 때 바로 이제 일은 하더라도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하시는
가능성이 높은데 머리도 오히려 하시다가 일도 하시다가 그래서 아마 40대 중반부터는 계속 이제 불타는 화토 대운이 거의 뭐 80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말년 사주가 너무 훌륭하게 대운이 펼쳐져서 전혀 걱정은 안 하시는 건 적절한 타이밍에 쉬어가시는 거네요. 이럴 때는 그런 방식으로 가족에 봉사하면서 쉬는 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사실 좀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다 바쁜 것보다. 저는 와이프분 사주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어 보이고요. 한번 또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신년 정해월 너무 해해병장 좋아하셔. 기해일 좋네요. 정말 좋네. 어디가 좋은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뭐 색깔은 예쁜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이제 동절의 이제 기토인데 일단은 모든 오행의 원국이 갖춰져 있는 데다가 앞으로 운이 흘러가는 게 이제 그 사오미 운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목을 잘 키울 수 있을 조건이 이제 생기니까. 사주의 전체적인 이제 아름다움이 좀 느껴지는 유형의 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도 이제 보면 모든 오행들이 다 잘 고루고루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약간 결여돼 있는 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집안의 가족 구성을 보면 이분이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이분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이제 사주를 이제 이렇게 하셨지만 옆에서 보면 뭐 막내 동생이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좀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미 20대 이전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한껏 다 끌어올려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언제라도 나가면 능력 발휘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자녀분들이 또 오행이 조화로우니까 또 자녀분들이랑 시간 보내시면서 또 아니 뭐 아드님 사주도 그렇고 따님 사주도 그렇고 정말 뭐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나를 잡으셔서 나으셨나요? 굉장히 조화로운. 마무리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로 마무리가 돼서 참 좋네요. 돈만 있으면 육아하고 살고 하면 좋겠다. 넌 그게 체질이야? 체질이야. 돈만 쌓아놓으면 아내는 사실 좀 나가는 게 체질인 것 같고 저는 좀 처박혀 있는 게 체질인 것 같고 그래서 참. 근데 난 돈만 정말 쌓아두면 풀리지 않는 게 되게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자기가 태어나서 본인이 태어나서 2개의 큰 실수를 했다고. 근데 첫 번째 실수가 결혼을 한 거고 두 번째 실수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 첫 번째 실수가 그게 아니고. 뭐 거의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가족이 하나의 거대한 실수네요. 동전의 양면같이 실수가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 결혼하고 아이는 한번 낳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긴 했지만 여튼 그 영향도 좀 있고. 근데 속으면 안 돼. 옛날에 내가 보니까 어른들이 무슨 지 밥숟갈은 태어난 누구 태어난다잖아. 내가 왜 다 거짓말이야. 내 추측으로는 그 육아 한 번도 안 해본 아빠가 그냥 집에서 다 키워주니까 한 말 같대. 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시죠? 근데 또 뭐 그거 있잖아요. 케빈에 대하여라고 책 있잖아요. 저는 그 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영화 보기 전에 책을 봤는데 그 막 표현들 있죠.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도 낳기 싫어서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본능적으로. 근데 모든 엄마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게 뭐 알아서 큰다지만 알아서 안 커. 나도 죽어. 나도 나 진짜 옛날 어른들만 다 불안한테 뭘 밥숟갈 못 태워라. 나도 죽구만.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구만. 다 개꾸라져 있네. 진짜 그런 면에서 되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부모님이 되신 분들을 보면. 근데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나랑 짝꿍이랑 재미나게 잘 놀다가 가자. 뭐 이런 분위기긴 한데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보기엔 로또가 돼서 돈이 되면 훨씬 육아가 쉬워져. 돈 헛대를 먹으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막 장비 막 사고 내 보기엔 사랑보다 장비야. 뭐 이렇게 장비빨.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일
친한 친구 아들 둘인데 그 아들 둘이 장난감 사준 거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번 돈을 쓰는 일이 많이 없는데 걔네 장난감 막 필요한 거 사다 주면 막 서울이 뭐 장난감 사줬다고 되게 좋아해요. 그 서울이 뭐 아무것도 안 사오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거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거 이렇게 안고 자는 사진 보내주고 이러면 행복해. 근데 내 아이는 싫어. 그 정도 선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흥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또 슬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목 혹시 뭐 마땅한 거 있으신가요? 저희 일부 제목도 아직 못 정했는데. 저는 뭐 오늘 숙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대본을 열심히 써왔으니까. 제가 어느 날보다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의 일주랑 저랑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애정이 간다기보다 되게 그것도 되게 편안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이 잘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좀 경험이었습니다. 뭐 저는 재난 선생님도 항상 먼 데서 오시기 때문에 열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강프라님 그 제목 적으시고 있는 거 아니죠? 낙서하고 있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제목은 청자에게. 제목은 신의 일주 열애. 신의 일주는 제목 열애. 아니 근데 제목을 하나 정해서 1부, 2부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도 있고. 자기 색깔을 가지는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의 일주들은. 근데 자기 색깔을 빨리 이제 찾는 게 뭐 신유 일주 그러면 정말 자기 색깔을 가지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외골수로 간다든지 타인에 대한. 근데 이제 신의 일주는 자기 색깔을 가질수록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에 이제 강원 선생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간목이 있고 특히 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건 어쨌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칼을 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그냥 더 명료하게 할수록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색깔을 명료하게. 이거 강원어로 번역하면 꼴리는 대로 살아라. 꼴리는 걸 찾아라. 꼴리는 걸 찾아라인가? 강프로님. 서울대 국문학과. 그러게요. 이럴 때 국문학과 전공을 발휘해야죠. 선생님 소설 시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썼겠네. 제가 국문학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저는 너는 그래도 일본 문학 했잖아. 일본어로 하면 짓겠는데 한국어라서 못 짓겠어. 아니 일본어로 지어서 그 해석을 해. 번역해 줄게. 한번 해보시죠. 저는 호텔 경영 전공이었어요. 뭘 할 수 없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물병에다 뭐 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물. 방귀뀌어서 강원 선생님이 뿡을 하셨습니다. 뿡신유일주. 이거 나왔잖아요. 자기 색깔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조금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할 일 한 거죠. 뭐 자기 색깔. 그렇죠. 가장 큰 걸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의 일주를 딱 요약하자면 참 쓸모가 많은 칼이다. 아까 맥가이버 칼이랑 되게 쓸모가 많은 맥가이버 칼. 많이 쓸수록 좋다. 그러면 1부는 쓸모 많은 맥가이버 칼이라고 해놓고 2부는 많이 쓸수록 좋다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집에 갈 수 있다. 많이 쓸수록 좋다. 네. 이번에는 똑 부러지는 제목이 있네요. 1부 제목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라자멜 참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반복학습 중요하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멜 시즌 3은 60갑자 대장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60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시는 분이 사연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연 신청하실 때 팁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굉장히 기본적인 닉네임과 생년월일시, 성별 꼭 잊지 않고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사연을 남기시는데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대운 세운별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다룬 일주는 당연히 다시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다루게 될 60갑자 대장정의 19번째 일주는
말씀드렸듯이 병진 일주입니다. 아, 숨차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